그러니까 이 영상은 쇼팽에 대한 항의 영상입니다. 아니야. 왜 손가락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악보를 보면은 손이 그냥 가는 대로만 치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악보가 엄청 복잡하게 그려져 있고 박자가 엄청 복잡하고 이런 건 아닌데 치는 게 너무 불편해요. 예를 들면 솔이랑 미 플랫을 같이 쳐야 되는데 칠 수 있죠. 그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4번, 5번으로 쳐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혹시 쇼팽이 관절이 좀 우리랑 다르게 생겼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적으로 피아노 곡만 작곡했다 그러잖아요? 쇼팽이 뭐 바이올린 콘체르토가 있으니까 관현악곡을 막 엄청 많이 작곡하기로 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피아노 가지고 먹고 산 사람이고 피아노랑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쳐보니까 손이 너무 불편해요. 그냥 불편한 게 아니고 이거 치라고 지금 진짜 작곡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베토벤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을 하기는 했지만 주로 피아노를 쳤던 사람이고 바이올린 연주 실력이 굉장히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이올린 콘체르토가 난이도가 엄청나대요. 그게 바이올린을 주로 연주하는 작곡가가 아닌데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짓다 보니까 뭐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런 해석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피아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작곡가였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4번과 5번으로 미 플랫과 솔을 짚어야만 하는 그런 손가락 번호를 만들었냐 하는 그 깊은 화남에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팽의 손에 혹시 관절이 12개 정도 됐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쇼팽의 손에 대해서 지금 찾아보기 위해서 책을 뒤져보고 있는데 별게 안 나오네요. 이 책에 별게 없기 때문에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르토가 쓴 쇼팽을 찾아서라는 책인데요. 비르투오소의 면모들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코르토 자체가 굉장한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쇼팽의 손에 좀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차에 쇼팽의 손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쇼팽은 연습으로 단련된 관절이 튀어나오고 살짝 휘어진 손가락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제 손 모양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 힘줄이 도드라지고 고상하지 않은 세포는 다 제거된 것 같은 살갗. 이 신체기관은 관념에 봉사한다. 피아노의 건반을 깨우는 것은 바로 이 손이다. 타건법만으로도 음색의 변화, 감미로운 소리의 시, 반음들의 마법, 주선율의 또랑또랑한 외침을 방해하지 않는 은근한 반주, 그 모든 것을 구사하기에 충분하다. 엄지는 피아노 교본에서 권장하는 바로 그 자세를 자연스럽게 취하고 있다. 쇼팽의 손은 대단히 넓은 범위를 장악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생김새 자체가 새로운 다성적인 조합의 가능성을 탐색하기에 적합했다. 손가락들이 손바닥과 따로 놀 뿐 아니라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듯하다. 바로 이 손가락들이 애무하는 듯한 유연성, 기적적인 민첩성으로 황홀한 비르투오시타를 본능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았던가. 나뭇가지가 바람에 휘어지듯 인동 덩굴과 삼색 맷꽃이 제멋대로 얽히고 설키듯 이 손가락들은 번뜩이는 영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가. 조르주 상드는 벨벳 같은 손가락이라고 말을 했고 물질계를 초월한 듯한 이 타건은 이례적인 관절의 유연성과 잘 발달한 골격 구조가 어우러진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관절이 유연해야만 온갖 섬세한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었기 때문이죠. 카라조프스키는 쇼팽도 슈만처럼 각 손가락의 첫 마디 사이를 넓게 벌려주는 기계를 임시 변통으로 만들어서 착용할 생각을 했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이건 좀 사실이 아닐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쇼팽이 기술적인 측면에 늘 관심을 두었지만 이 관심의 기본 원칙이 단순했다고 하네요. 손가락마다 신장력이 다른데 이 힘은 엄지가 가장 크고, 그렇죠, 소지,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 순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선율을 표현할 때도 이 자연스러운 차이를 숙지하고 활용하고자 노력을 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나 봐요. 피아니스트 치고는 손이 작은 편이었지만 건반의 3분의 1을 한꺼번에 장악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했고, 그런데 또 뱀의 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 스스로 부과했던 연습이 아주 엄격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가 자연의 고귀한 선물 같은 손에 타고나지 않았더라면 피아노의 비르투오시타를 시로 승화시킨 불멸의 걸작들도 나올 수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손이 특이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쇼팽이 아니면 그런 게 자연스럽게 치면서 작곡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지금 제가 힘든 게 정상적인 게 맞는 것 같다는 얘기인 거죠. 손가락 왜 이렇게 불편하게 치웠냐, 쇼팽 선생님. 저 진짜 치다가 몇 번 때려쳤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악보를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읽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손에 익히려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안 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치는데 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이게 언젠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지를 않아요. 이런 불편함은 전 난생 처음 겪어보는 거고, 이게 언젠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없는 다음에는 해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일 거 아닙니까? 해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했을 때 어디까지는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곡을 지금 치는 게 맞나, 계속 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근데 하고 있진 않고요. 칠 겁니다.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